이번 이야기는 투시의 주계다. 발피상. 우리 외할머니 댁은 나가노 현의 깊은 산속 신슈 신마치라는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곳이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무렵이었을까. 그의 여름방학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곳은 산과 논만밖에 없고 민가도 드문드문했다. 마을버스도 아침 저녁으로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촌구석에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엔 나와 친했던 친구가 가족여행을 떠나버려 부모님을 따라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막상 도착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백화점에 가자, 가게에 가자, 아무리 졸라대도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가 차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기에 아버지는 모처럼 조용하게 놀러온 거잖아고 꿈쩍도 않으시고 계셨다. 유일하게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것은 이웃집에 나와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놀러와 있었던 것이다. 그 나이대에는 신기하게도 금방 친해지곤 했어 나와 K군을 함께 놀게 되었다. 논다고 해도 그런 촌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모험놀이, 탐험 정도밖에 없었다. 외할머니 댁에서는 일주일 동안 머물 애정으로 갔다. 거기에 간지 3일째 저녁이었던 것 같다. 오후 3시가 지나 해가 슬슬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름이라고 해도 시골에서 해가 빨리 떨어진다. 나와 K는 그때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산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처음에 사람이 다닐 법한 길로 올라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산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좁은 길에 들어서 있었다. 어라? 저게 뭐지? K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비석 같은 것이 서 있었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도소신 같은 느낌에 높이가 50cm 그 정도였던 것 같다. 도소신이라 도로와 행인을 지키는 신이다. 꽤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된 듯 이끼가 끼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와 K는 땅에 떨어져 있다 나뭇가지와 손을 이용해 이끼와 흙을 걷어내어 보았다. 도소신 같긴 했지만 조금 느낌이 달랐다. 평범한 도소신은 남녀 2명이 사이좋게 가까이 붙어있는 것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 그 비석은 4사람이 선체로 서로 얽혀 있었고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와 K군은 불길해져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일어섰다. 주위도 어슴푸레해져 나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내가 K의 손을 잡아 끌어 돌아가려고 하자 K가 비석 아래에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오래된 가로 세로 4cm 정도의 나무 상자였다. 반 정도는 땅에 묻혀 있었고 반은 땅 위에 드러나 있었다. 뭐지? 난 영 불길했지만 K는 나무 상자를 파내고 말았다. 부분이 썩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겉에는 헝겊 같은 것을 두른 흔적이 있고 먹물 같은 것으로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 당시 어린 나이였다. 나는 읽어내지 못했던 불경 같은 어려운 한자가 가득 쓰여져 있었다. 야! 뭔가 들어있어! 상자가 부서진 부분에서 빼꼼히 무언가가 보였다. K는 그것을 빼내보았다. 벨벳 같았다. 검고 반질반질한 매듭 같은 것으로 묶기 완장처럼 보였다. 직경은 양 10cm 정도 원형이었고 5개의 둥그런 돌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그 돌에도 어려운 한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반질반질 광택이 났고 기분 나쁘면서도 몹시 아름다웠다. 이거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내 거다! K는 그렇게 말하고 그 완장을 차보려고 했다. 하지마! 나는 울며불며 말렸지만 K는 내 말 전혀 듣지 않았다. 그리고 K가 완장을 찬 순간 이상한 새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원숭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에는 이미 어두컴컴해졌고 나와 K는 겁이 나서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는 완장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지나 뒹굴뒹굴거리며 아직 잠들지 않고 있어 어머니가
빨리 자라며 혼을 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렸다. 이런 한밤중에 누가 A도 없이. 할아버지는 계속 궁시렁대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K의 아버지인 모양이었다. 반주로 붉어져 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싹 창백해졌다. 전화를 끊은 뒤 할아버지가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던 나에게 달려왔다. 날 험하게 일으키고는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집산에 간 거냐? 산에 들어갔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화내시는 것을 처음 본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 할머니와 어머니도 내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설마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머니는 그게 미신이 아니었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아버지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K의 집으로 갔다. K의 집 현관문을 열자 몹시 불쾌한 냄새가 났다.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시큼한 냄새였다. K! 정신 차리거라! 거실 쪽에서 K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할머니도 그 뒤를 따랐다. 거실로 들어가자 그 냄새가 더욱 심해졌다. 그곳에서 K가 누워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K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K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입은 반쯤 벌리고 하얀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다들 K의 오른팔에 무언가를 벗겨내려고 있었다. 바로 그 완장이었다. 그런데 아까와는 상태가 달랐다. 아름다웠던 매듭이 풀려 그렇게 풀린 실들이 한 올 한 올 K의 팔을 찌르고 있었다. 완장에서부터 손이 검어져 있었고 그 검은 실들은 마치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였다. 완장에서 팔 찌르고 있는 실들이 K의 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발피상이구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고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K의 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곧 할아버지께서 돌아왔다. 손에는 사시미용 칼이 들려져 있었다. 뭘 하시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말리려는 K의 부모님을 뿌리치고는 K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이제 이놈 팔을 절대 발은 못 쓴다. 아직까지 머리까지 안 갔어. K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칼을 K의 팔에서 내리쳤다. K의 부모님 비명을 질렀지만 K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K의 팔에서는 피 한 방울도 조차 전혀 흐르지 않았다. 대신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이 잘린 팔에서 흘러나왔다. 잘린 팔 안에 있던 검은 것들은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지나 근처 절에서 스님이 와주었다. 스님은 K를 침실로 옮기고 밤새도록 불경을 읽었다. K군에게 불경을 읽어주기 전에 날 위해서도 불경을 읽어주었고 나는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 전처럼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K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큰 병으로 간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팔은 이미 못쓰게 되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래, 머리까지 안 가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하고 계속 중얼거렸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발피상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았다. 단 칸히모라고 읽다는 것,
그리고 그 도소시는 아쿠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할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투어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진상이 궁금해져 지난 주말에 외갓집에 다녀왔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문원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정을 찾아보며 열심히 알아내보려고 노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피상은 주술의 한 종류인 듯하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계통. 옛날 아직항 마을이 다른 마을과 소통 없이 살아가던 시절, 그때는 주로 마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근친. 그렇게 되면 흔히들 피가 진해진다고 하듯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그런 아이들이 흉한 아이라고 불리며 꺼려졌다. 그리고 그 흉한 아이를 낳은 여자도 흉한 어미라고 불렸다. 그러나 흉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분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흉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 흉한 모자는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게다가 그 살해 방식이라는 것이 흉한 어미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 흉한 어미 또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죽은 흉한 모자가 마을에 저주를 내리지 못하게 머리가죽을 벗겨 보관한 게 바로 K가 찬 완장이었다.